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이호석 와이즈 하는 날이고요. 어제 사실은 저녁에 이호석의 유튜브 영상 추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더 올려드렸는데 거기도 반응들이 좋으셔서 다음 주부터는 좀 토요일 날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주말에 좀 보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래요. 뭐 가능하면 토요일 날 한번 정리해서 그러니까 주중에 이제 봄에서 이렇게 쭉 정리해 놓다가 토요일 날 해가지고 올리면 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 이호석 와이즈고요. 바이콜입니다. 바이콜이라는 얘기는 보통 이제 매수 추천을 드리는 건데,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바이콜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뭘 바이콜 하는 거냐? 달러 자산을 사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달러 자산이 없는 분들은 달러 자산을 좀 사시는 것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바이콜은 별로 잘 안 드립니다. 좀 뭐 틀릴까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잘들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는 제가 작년 3월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바이콜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제가 이제 작년 10월 달에 바이콜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바이콜을 따로 해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는 달러 자산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있을 일도 좀 빨리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여기 보면 골드만삭스의 대규모 블락딜 루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부 헤지펀드 뭐 한국계 뭐 대표라고 하는데 뭐 잘 모르겠고요 누군지 그분이 이제 청산을 당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저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과열이 해소되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이든 그 대통령이 수요일날 저녁에 이제 피츠버그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요. 이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대규모 부양책을 구체화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규모나 내용이나 조달 방식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조달 방식에 대한 부분은 세금을 더 걷는다는 얘기가 되면 좀 부담스러운 요인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수요일날 발표되네요.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보통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이제 가이던스를 주잖아요.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는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목요일날 오펙도 있는데 수혜주 은하 이슈가 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감산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출입 지표 이제 나오는데요. 국내 수출입 지표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휴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오타가 있어가지고. 안전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안전자산 그러면은,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전한 자산. 그러니까 이제 금융자산, 리스크가 없는, 위험이 없는 그런 자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정의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안전자산 하면은 채권, 금, 엔화 이런 것들 말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올해 정말 너무 처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채권은 제가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워낙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금 가격도 많이 빠졌어요. 금 가격도 엄청 많이 빠졌고 그리고 엔달러 환율 즉 엔화도 엄청나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안전자산이 위험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안전한 거를 찾질 않잖아요. 근데 지금 안전한 거를 만약에 찾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보면은 안전자산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험할 때 사람들이 야 이거 위험해 뭐해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뭐 찾아 이럴 때 뭘 찾는지를 보면 되는데 저는 작년 3월에 보면 될 것 같아요. 작년 3월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세계 자산이 폭락하는 과정에서 딱 하나 유일하게 강세를 보이면서 유일하게 요거는 안전자산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 자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딱 뭐였냐면 달러였습니다. 달러 혼자 그랬습니다. 달러 혼자요. 달러 혼자 이 구간에서 작년 3월 달에 엄청난 강세를 보였고요. 이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기간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알았다. 이제 알았다. 사람들이 위험할 때 되니까 다 달러 찾는구나. 나도 다음에 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면 나도 달러 찾아야지. 요렇게 길들여진다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길들여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연중에는 나 위험하면 달러 찾으러 가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위험해진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위험해지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험해지더라도 좋은 달러 자산이니까 좋고 안 위험해지더라도 지금은 미국
미국 경기라든지 미국 부양책이라든지 워낙 지금 달러 쪽으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달러 자산, 즉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되고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어쨌든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달러의 순 포지션이라고 해서 이제 헤지 펀드들이 위쪽으로 갈수록 이제 달러가 상승할 거다라는 데 베팅을 한 거고요. 밑으로 갈수록 달러가 약세일 겁니다라고 베팅을 한 건데, 작년 11월 달 정도에 굉장히 강하게 달러 약세 베팅이 들어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약세,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달러 약세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달러가 다, 올라왔고요. 지금은, 오히려, 달러 강세 베팅이 이제 처음으로 거의 한 8월 이후니까 거의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추세적으로 강세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달러에 대한 전망을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여기서 추세적으로 또 다시 반대로 달러가 약세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여러 가지 상황 따라서. 그럼 달러가 강세가 되고 금리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야, 미국 게 좋다. 미국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자금이 미국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른 걸 빼고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못 빼게 막아야 되잖아요. 이쪽에서는. 못 빼게 막는 나라들, 예를 들어 터키, 브라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이미 막고 있죠. 금리를 올리면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자산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지금 미국 주식이 굉장히 과열되어 있다면, 특히 나스닥과 같은 종목, 나스닥, 다우, 이게 지금 과열 징후가 보여서 너무 위험해 보인다. 라고 하면 매수 추천을 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지금은 과열이 좀 식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이거는 콜 옵션 거래량이에요. 제가 2016년부터 보면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가 2018년부터 19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갔다고 말씀드렸고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지금 어쨌든 콜 옵션의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주식이나 콜 옵션이나 이렇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좀 분산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다양하게 투자할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분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는 과열이 식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죠. 이 김단태님 채널에 보면은 요게 나와 있어요. 10조 원을 내던진 골드만삭스 배후에는 한국인이 있다. 요 내용을 하면서 이 폴 황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좀 어쨌든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쨌든 큰 규모의 베팅을 과감하게 했다가 쫄딱 망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시면서 블락딜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골드만삭스의 중간에 끼어가지고 폴 황 씨가 이게 돈을 운용을 하다가 이제 앵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식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보통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쓰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100만 원 있는데 돈을 400만 원 빌려가지고 5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는 거죠. 예를 들면 옵션을 사든 주식을 삽니다. 근데 샀는데 20%가 빠져요. 그럼 100만 원 손실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 난 100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럼 400만 원 갚을 돈만 남고 내 돈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20%만 빠져도. 그런 식으로 레버리지 투자가 위험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좀 안 좋은 결과를 지금 맞으신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 지금 주식 팔아야 되는데 시장에 팔면 너무 밀어야 되니까 블락딜로 팔아줘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골드만삭스에서 그 물량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서 이런 거 지금 파는 물량이 있는데 사실 사람 있어요? 한 번에 단일 가격으로 한 번 합니다. 하나 둘 셋 짱 해가지고 땅 팔고 나니까 잠깐만 지난주 금요일날 갑자기 증시가 갑자기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땅 팔고 나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100% 추정이고 뇌피셜인데,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과열이 식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매물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이거 뭐야 그러면서 같이 투매가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정도 더 투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투매가 나온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주식 전망을 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투매예요. 투매가 한번 쫙 나오면은
이게 패닉 셀링이 나와서 이렇게 바닥을 딱 찍어주고 올라가면 이게 굉장히 좀 좋은 겁니다. 전망에서. 반대로 패닉 바잉은 안 좋은 거예요. 막 너도 나도 모르고 막 주식 산다고 막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주가가 막 사고 나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제 빠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 경제는 압도적으로 회복될 것. 이거는 제가 추가로 설명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들으셨죠? 세 번째, 부양책은 안 멈춘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바이든 정부가 또 3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돈을 어디서 나냐가 이제 문제죠. 이제 돈을 어디서 나도 지금 돈을 이렇게 할 거냐. 게다가 지금 보면 미국 재무부가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 걸 1990년대부터 그려보니까 그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현금 안 들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는 2천억 불 정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올 초에 보니까 8조 달러까지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돈을 쏴주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돈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어떻게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지금 돈을 빌려야 됩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빌려야 된다는 얘기는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빌려주냐가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좀 재밌는 얘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웰스파고에서 직원들이 유령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자산을 부풀리기로 했다는 정말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옐런 누나가 정말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웰스파고 니는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러면서 니네 더 이상 자산 늘리지 마! 딱 막아버렸어요. 2017년 이후로 그러니까 웰스파고의 자산은 이건 자산이거든요. 하나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JP모건,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계속해서 늘어났죠. 얼마나 늘었냐면 20% 30%씩 늘어났습니다. 얘네들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자금을 뭐 유상증자를 해서 늘어났을까요? 아니요. 부채를 늘려서 이거를 샀습니다. 뭐 미국 자산도 사고 미국 채권도 사고 다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돈을 대출 많이 해줬다. 얘네들이 이제 돈 있었으니까 빌려줬죠. 근데 웰스파고는 못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빌려줬나 봤더니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 2020년에만 6천억 달러 더 빌려줬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칸 4천억 달러, 시티는 3천억 달러 빌려줬습니다. 웰스파고는 못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글로벌 IB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웰스파고도 좀 빌려주게 하자. 이제 2017년이면 지금 뭐야 4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냐? 좀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자산 매각도 하고 좀 뭐 반성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좀 봐줘. 그리고 어차피 이거 지금 미국 채권 사줄 사람도 없잖아. 웰스파고 좀 어떻게 좀 해줘. 요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웃기죠. 어쨌든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누군가는 빌려줘야 되고 미국 채권을 누군가가 사줘야 된다라고 관점에서 보면 이런 변화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양책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 정부에서 지금 제조업에 대해서 강력한 투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굴기 뭐 이런 얘기는 제가 한 4번 5번 얘기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이런 부양책도 쉽게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국 경제 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수준에서 지금은 8% 수준까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9.9% 중반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위기의식이 생기면서 야 이게 제조업 없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간단하게 오늘 좀 정리를 했고요. 이어서 와이즈는 이번 주는 바이콜입니다. 그러니까 좀 저도 나름대로 리스크를 안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리고 미국 주식이 또 급락하고 뭐 달러가 막 약세로 가고 막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의 자산 중에서 일부는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의 자산 중에 일부는 달러 자산이 지금은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좋은 상황이 되더라도 안 좋은 상황이 되더라도 둘 다 중요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해서 바이콜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